적화 통일은 당분간 없다. 그러나 보이는 분들에겐 보였겠지만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 후 김정은보다 적화 통일에 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측에서 너무 앞서 나가니 김정은은 측근들 앞에서 문재인에 대해 눈치 없는 사람이라며 신경질을 냈다고 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적화 통일은 서두를 성질이 전혀 아닙니다. 김정은은 적화 통일 성취하는 게 자기에게 독이 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성취가 되어도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김정은 같이 박격포로 사람 처형하는 이런 자들 의외로 자기 몸이 금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 애가 지극해서 의외로 몸을 많이 살인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군사적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국의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 유도탄이 기술이 비약 발전되어 2020년에 사거리 12,000km인 SLBM이 실전 배치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이를 개발 중입니다만 북한은 중국과 달리 아직 원자력 잠수함이 없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잠수함도 디젤 잠수함입니다. 중국은 원자력 잠수함이 있죠. 현재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들은 발해만 해군기지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국 측에겐 별로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서해 수심이 그다지 깊지 않습니다. 서해 수심이 깊지 않다 보니 서해를 통과하는 잠수함의 크기는 어느 이상 키우기 힘듭니다. 중국 측 입장에서 미국의 현역 잠수함들 전부가 서해에 진입하기엔 너무 크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중국 측으로서도 잠수함의 배수량을 키울 수 없다는 점이 있고 나아가 서해의 낮은 수심 때문에 잠수함이 대잠 초계기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 역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동해를 인접한 군항에 중국 원자력 잠수함을 배치하는 걸 추진 중입니다. 이게 성사되면 미국 측은 난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압도적 대중국 군사적 우위가 위태롭게 됩니다. 군사 균형적으로 미국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던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의 군사 요충지적인 중요성이 이거 하나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가장 당면한 목표 중 하나가 중국이 동해 항구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발진시킬 수 없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발을 뺀 것, 그리고 소로스의 앞잡이라는 의혹을 받는 매티스가 이에 반대한 게 이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티스는 중국 첩자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대단한 매국노였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트럼프는 보잉의 이사를 역임하고 지난 2년간 국방차관이었던 패트릭 샤나한을 신임 국방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샤나한은 보잉의 군사항공기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했지만 군 경력은 전혀 없습니다. 샤나한 지명에 대해 트럼프가 예스맨이 될 만한 사람을 고른 것 같다. 항공우주군 창설을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참고로 매티스는 항공우주군 창설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항공우주군 문제는 중국 측이 항공우주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필연적인 문제였음을 고려한다면 매티스의 태도는 더욱더 미심쩍습니다.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매고 자두나무 아래서 가끔 매는 듯한 행동을 이렇게 동시에 한다는 건 말이죠. 이렇듯 보듯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군사 경제적으로 미국이 분명히 직면하는 위험으로 다루는 건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적화 통일의 가능성은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적화 통일은 미국 본토가 중국의 SLBM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을 분명히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미국 측에선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소 3-4년간 가장 큰 문제는 적화 통일 위협보다는 한국이 중국에게 산업 기반을 내주고 빈국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게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3-4년간은 친북보다는 친중이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적은 적화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중국의 입김이 잘 먹힐 가능성이 더 커지는 내각제를 추진하는 기회주의 가짜 우파에게 힘몰아주자는 것은 언어 도단인 셈입니다. 좌파고 우파고 친북이고 아니건 간에 한국에 대한 중국의 입김을 강화시키는 자들은 그게 고이건 과실이건 간에 상관없이 같은 수준으로 배척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5%의 적화통일 위협을 근절하기 위해 나라가 재기불능으로 거지가 될 확률을 50%에서 80%로 올려서는 안 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각제가 중국 공작에 더 취약한지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일본 정치에 대한 공작 등에 대해서는 김정민 박사가 많이 다뤘더군요. 오키나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개입한 것 등을 설명하면서 말이죠. 군사정보 관련은 최근 신인규 씨 채널에서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분 정치적으로 행보가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에 대해선 잘 인식하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선 적화통일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위험이 더욱 분명히 실존하는지를 가려 거기에 먼저 대처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규재 씨도 이런 사람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의도가 뭐건 간에 그 길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에 절대 응해선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